신발에 미쳐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 데다가 뭐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슬슬 이동하실래요? 아, 로고가 그 발에 깡이 닿는 그 된다고 개인적으로. 사업 초창기 때 저희 테슬 스니커즈를 구매해 주신 고객님. 이거 무연히. 아유, 감사합니다. 와이프랑 커플 신발로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 터치 그라운드. 아, 우리 사피니스 작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잘 입겠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약간 올드스쿨에 좀 멋있다는 느낌. 예를 들어 저희 아내한테 이 신발이나 이 옷 이런 거 느낌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와이프가 너무 촌스럽다. 그러면 성공. 됐다. 됐다. 촌스럽다. 최근에는 뭔가 진정 그 아저씨의 감성을 좀 내주고 싶어서 생각을 해보다가 예전에 그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모자를 찾아보니까 새마을 모자가 있고 그 예전에 그 재해 났을 때 무재해라고 그런 문구 있었거든요. 그 모자 2개 사가지고 요즘에 좀 방송할 때 쓰고 있는데 터치그라운드 이 모자도 이 글씨체 느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럽잖아요. 각도 빳빳하게 쓴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그냥 찌그러진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 촌스러운. 누군가한테 반응이 왔을 때 촌스럽다는 반응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느낌인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극찬인 거네요?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칭찬. 이 모자는 발매용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고 하나만 만들었던 건데 저는 지금까지도 애착이 좀 있어요. 10년 전에는 이렇게 한글 로고를 써서 뭔가 브랜딩을 하거나 제품을 판다는 거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은 터치그라운드 한글 로고를 쓴 그런 신발들도 이제 출시 예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들도 그렇고 해외 소비자들도 그렇고 꼭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거부감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근데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이 네이비의 옐로우가 되게 이쁘네. 브랜드 컬러가 이제 네이비의 옐로우인데 이게 약간 촌스러움과 로고와 색감이 잘 드러나는 이 중간의 느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이비 옐로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맥주 500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의 일하기 때 최고의 적은 술이야. 뭐라고요? 최고의 적이 술이라고요? 근데 형은 최고의 적을 항상 가장 옆에 끼고 계시잖아요. 최고의 적이자 최고의 친구 아니야? 최고의 적을 인질로 잡고 있어. 주말에는 장비랑 이제 샘플들 챙겨가지고 집에서 방송 24시간 하는 건 아니니까 주말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방송을 하고 애기 이제 학원 가는 날이면 이제 제가 픽업 오후쯤에는 데리고 나가죠. 나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래서 아이랑 이제 몇 시간 놀고 오면은 그 시간 동안이라도 이제 아내가 쉴 수 있으니까 와이프가 프랑스에서 4년간 성악 유학을 했다가 한국을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을 시점에 오자마자 소개팅을 이제 받아서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째 됐을 때 제가 고백을 했죠. 결혼하자고.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랬더니 이제 처가댁에서도 걔 무슨 병 걸리는 아니냐.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라고 그러냐. 근데 와이프도 내가 이제 당신을 뭘 믿고 결혼을 하냐. 그 당시에는 이제 뉴발란스 다니고 있을 때였죠. 와이프에게도 당신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만나는 기간 동안에 근본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정도는 이제 알지 않느냐. 만난 지 이제 6개월 때인가 7개월 때에 이제 결혼했죠. 그 다음 어른분들이 양가 상견례를 하니까 속도가 이제 빨라지더라고요. 직장 동료들도 장가 가기 힘들 거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와이프를 가만히 보고 있거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은 예뻐요. 근데 와이프가 저를 별로 초반에 좋아하지 않았던 거는 외모가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학교도 좋은데 나오지 않았어요? 와이프? 아니, 우리 대표님도. 처음에는 신발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을 했죠. 경영학과로. 연세대학. 그 신발학과가 있는 학교는 어디예요? 그 부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경남정보대학이라고 원래 우리나라 부산의 신발 메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육성이 안 됐던 거죠. 학과나 이런 교육으로는.
공장으로만 이렇게 연명해 오던 거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저밖에 없는 경우고 대부분은 부산 지역에서 그 학과를 들어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네. 아, 대박이다. 고3 때는 우리나라에는 신발 그런 학과나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고3 때 저는 유학 준비를 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신발을 배우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신발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학창 시절에 살면 왜 신발이 좋았어요? 이건 우연인데 네.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 당시에 나이키 에어맥스 95를 1995년 중학생 때 그걸 신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발 잡지를 보여주는데 그 일본의 신발 잡지를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신발하면 그냥 매장에서 뭐 흰색, 검은색 이런 운동화들만 전시돼서 팔던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는 신발이 디자인 종류도 굉장히 많고 빨주노초 파란보로 있는 데다가 그게 이미 시세라는 게 있는 거죠. 매장에서 나온 가격이 아니라 신발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자동차나 골동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발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근데 지금은 신발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 리셀의 대상도 되고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 때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냥 뭐 중고등학생 때는 어떤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싶어 하는 학창시절 호기심이나 이제 보여주고 싶은 욕구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서니까 선생님 뭐 칠판 책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뭐 다 신발을 보여서 그때는 이미 그냥 미친 거죠 아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저희 아빠는 대학에서 교직원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정형화된 모습의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일반적인 모습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신발에 미쳐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 데다가 뭐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신발이란 대상이 너무 싫은 거죠. 제가 어렵게 신발을 모으거나 이러면은 제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고 그러실 정도로 감정의 골이 뭐 너무 심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제 그럼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이 업계 전문가를 만나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지름길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해본 거예요. 그런 브랜드 본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이키 본사를 가봤더니 그 당시에 있던 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처음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나 저는 그 당시에 또 꿈 중에 하나가 나이키 본사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기본 자체가 뭐 실력 여하를 떠나서도 4년제 졸업장이 또 기본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고 프로스펙스 본사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신발 팀장님께서 저희 부모님 만나주셨어요. 이 아이 앞길을 막지 마시고 응원만 해주셔도 이 아이가 훗날 신발 업계에서 큰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신발은 뭐 막 배운 그냥 공돌이나 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신발이란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도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요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응원해 주시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저희 아빠가 이제 제 가장 든든한 응원자. 퇴직금과 모아놨던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했던 건데 글로벌 브랜드들의 비즈니스 방식은 되게 안전한 비즈니스죠.